민주당의 몫이고 민주당이 말하자면 대통령은 바뀌는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무슨 과거사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투쟁을 뭐 심하게 한다든지 역사 문제 가지고 투쟁의 깃발을 들고 투쟁하기 시작한다든지 또는 기왕에 다 무너진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정치 보복의 심각한 유혹을 못 벗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그랬거든요. 네. 그 5년 내내 보수를 때려잡았잖아요. 1000명을 수사해서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대법관을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을 감옥에 집어넣고 뭐 엉망이었거든요. 사실 이거 진보 쪽에 속하는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네. 왜? 자기 피해자 그룹이 아니니까. 근데 보수들은 느끼죠. 근데 오히려 지금 보수 국민들 중에 일부가 저렇게 탈선하게 된 것은 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네. 말하자면 증오감, 복수심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수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걸 생산적으로 소화를 못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민주당이 만일에 이재명 정권에서 못 바뀌면 네. 종래와 같은 투쟁하는 민주당, 불만에 가득 찬 민주당, 이런 말하는 복지에 중독된 민주당 이런 식의 세계관을 만일에 고집하게 되면 뭐 이재명 아니라 어떤 대통령도 못 견디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다시 오더라도 나라 바로 세울 수 없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메시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좋은 인물이지만 정당이 국민이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꿔가야 이제 하는 것이 명확관화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질문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특히나 저는 국힘당은 빼고 예. 뭐 논외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못 바뀌면 네. 오히려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네, 힘들어질 겁니다. 이 질문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법적 단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것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보복으로 인식되는 적폐청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갖고 계신 기준점은 좀 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좀 명확해야 됩니다. 예, 명확해야 되고 그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를 들어서 이 내란의 잔재를 정리하는 거는 이미 거의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누군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정당에서도 그동안 정당은 무풍지대였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몇 사람 정도는 책임질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는 내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에 적극적으로 방해에 나섰던 일부 정치인, 리더급에 속하는 정치인 등등에서 아마 적어도 일정 명수 이상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정치 과정으로부터 빨리 분리시켜서 순전히 법적인 문제로 돌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또는 정치 과정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하면은 결국 정치 보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이나 느낌을 안 주고 또 그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좀 이 정치 과정으로부터 분리해내고 조기에 신속하게 해치우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관료 시스템 전반으로 내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저 사람들이 사회적 정의까지 저렇게 재단한단 말인가 하고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법정에 실제로 가서 저 인간에게 나의 인생이 딸렸단 말이야 라고 우리는 느끼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도 정치의 어떤 보복적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히려 제도적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두 사람을 적발되는 대로 처벌해 나간다고 해서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갈 거냐는데 더 포인트를 맞추고, 오히려 청산의 대상인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일대로 되고 피해는 줄이고 하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도 실용주의의 원칙에 맞게 해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복수심이나 저 친구들은 전부 쳐내야 돼라고 하는 어떤 마음속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번에 대법원의 대법관들처럼 이재명은 탈락시키겠어라고 자기들이 마음속에 선입관 또는 오류의 판단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내 한 달 있다가 온 국민들이 국민 배심을 할 예정인데, 국민 대통령 선거라는 게 국민 대배심이잖아요. 그랜드 주리거든요. 이 엄청난 대배심 재판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몇 명 나서서 이재명을 드러내는 시도를 하는 것은 놀라운 정치 과정에 대한 방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정규대 대표님이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네. 이번에 만나봤던 이재명 후보가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이제 제도와 규칙의 개선은 중요하나 절대로 정치가 사법이나 독립의 판단에 대해서 네.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정치로부터 분리해내는 분리해내는 것을 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분리를 해낼 것 같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마음과 결심에 굉장히 딸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네. 거예요. 아니,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본인은 보복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네. 표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서서히 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박근혜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갔나? 국정농단? 무슨 농단을 했지? 조금씩 느끼게 되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정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국회의 부패예요. 부패한 국회가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들어간 겁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력자들이 말하자면 수도 없는 민원을 쏟아내면서 대통령과 대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